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오늘은 11번부터, 교과 페이지 128페이지 11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평가를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본인의 공부한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그 과목이 굉장히 좋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 과목에 대한 자신감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번 3학년 올라와가지고 문제를 쉽게, 지금까지 이렇게 선생님 쉽게 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한테 좀 수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진다면은 나중에 수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이미 공부를 하기 전에 패배자로서 전락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 역량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하나하나 문제가 시험 문제라 생각하고 좀 대비해서 문제에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오른쪽 그림은 이차함수 y는 -2 가로열고 x 빼기 p 가로 닫고 제곱 더하기 p 더하기 3의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하고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삼각형 OAH 넓이가 9일 때 점 A의 좌표를 구하시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라고 H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삼각형 ABC 넓이.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라.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즉 A라고 하는 거 좌표가 여기의 꼭지점은 뭐가 됩니까? P, 그 다음에 P 더하기 3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죠? 즉, P라고 하는 것은 AH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P 더하기 3은 원점 O에서부터 H까지 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즉, 자, 여기서 삼각형 AOH의 넓이는, 삼각형 OAH의 넓이는, 자, 밑변의 길이, OH 길이 곱하기 높이, AH 곱하기 2분의 1로 그렇게 계산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그건 2분의 1 곱하기 OH 길이가 뭡니까? OH 길이가 뭐라고 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즉, P가 되는 거죠? P 곱하기 AH는 뭡니까? 이게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즉 P 더하기 3이 AH 길이가 되겠죠? P 더하기 3. 이게 바로 뭐야?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조건에서 구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뭐야? 이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9란 얘기야. 9. 그럼 P에 대한 이게 뭡니까? P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걸 풀게 되면은 P 가로고 P 더하기 3은 자, 뭐가 됩니까? 양배에다 2를 곱하면 18이 되죠? 자, 이거 간단히 하게 되면 P 제곱 더하기 3P 빼기 18은 0. 자,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A라고 하는 점이 일사분면에 있다는 건 뭐야? P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너무 쉬우니까 A라고 하는 점이 일사분면 위에 있다는 점으로 그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11, 6, 3 빼기. 그래서 뭐가 됩니까? P 더하기 6에 P 빼기 3은 0이 되죠? 그래, P가 0보다 크니까 P는 뭐가 됩니까? P는, 자, 3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값은, P가 3이 되니까 3,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P 더하기 3이니까 3 대입하게 되면 6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A는 3,6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다음. 12번 문제.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ax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점 -1,13을 지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1차 후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의 그래프 위의 점일 때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 꼭지점의 좌표가 이럴 때 a와 b 값을 구하라. 자, 첫 번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13을 지난다는 얘기야. 실제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자, y 값이 13이니까 13은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고 a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직접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더하기 2a 더하기 b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a에다가 2a를 더하면은 3a가 되니까 3a 더하기 b는 13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a, b에 관한 1차식이 구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해요? 이 그래프의 꼭지점. 그럼 꼭지점을 구하면 되죠? 자, 꼭지점을 구해보도록 하고 y는 ax의 제곱에 빼기 2ax 더하기 b가 되니까 자, 이걸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타내야겠죠? a라고 하는 것을 x제곱 빼기 2x 더하기 b. 자, 이거의 절반이 제곱. 마이너스 a 절반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걸 제곱이니까 더하기 1, 빼기 1.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a에 가르고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나머지 마이너스 1 a 곱해서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죠? 자,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1의 제곱에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식이 간단히 되어지죠? 자, 즉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자, 꼭지점의 좌표는 자, 점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꼭지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요 그래프에 있다는 거야. 즉, 그렇다면 a, x값 대신에 1 대입하고 b값 대신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주어져 있는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y값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x값 대신에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7이 되는 거죠. 자, 간단히 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5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1번 식을 통해서 만든 식이 요 식입니다. 요 식을 그냥 기억이라고 하고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 만들어낸 식이 두 번째 니은식입니다. 이 두 식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a값과 b값이 만들어지겠죠. 즉, 다시 한번 크게 되면은 3a 더하기 b는 13이라고 하는 기억식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5라고 하는 자, 두 번째 니은식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푼 문제입니다. 자, b를 소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보자. 자, 중학교 2학년 당연히 직접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3a에서 a를 빼게 되면 4a가 되고 그 다음 b에서 b를 빼게 되면 b가 소거되죠. 그 다음에 우변은 13에서 5를 빼니까 뭐가 되면 8이 되는 거죠. 그럼 a는 뭐가 됩니까? 양변을 가로 나누면 2가 되는 거죠. 2를 어디다 대입을 해? 뭐 가장 편한 것이 니은이겠네. 자, 두 번째 니은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2가 되는 거죠. 그래 5 더하기 2가 되니까 b는 얼마가 됩니까? 7이 되는 거죠. 7. 그렇죠? 자,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건 뭐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거네. 자, 그러므로 a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된다? 7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자, 마지막 장입니다. 페이지 235페이지. 자, 익힘책 문제입니다. 익힘책 문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하나하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2차 함수 y는 5x제곱의 그래프를 x축, y축 방향으로 각각 얼마만큼 평이동한 것인지 말하시오. 뭐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y는 5x제곱. 자, 이와 같이 평이동할 때는 이 앞에 있는 x제곱의 개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행이동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y는 5x제곱 더하기 4. 선생님이 공부를 할 때 네 가지를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y는 ax 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가지고 할 때
맨 처음에 y는 ax 제곱 더하기 얼마 q라고 하는 거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이동한 거. 그다음 y는 x 빼기 p 제곱이 그랬고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던 거. 그다음 y는 ax 빼기 p 제곱 더하기 q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자,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평행이동하는 2차 함수식을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내용으로 배웠었죠? 자,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맨 처음에 어느 쪽 방향으로? 어느 쪽 방향?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 두 번째는 어느 쪽 방향으로? 자, 요거는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뭐야? x축 방향, 그 다음에 y축 방향 다 들어가죠? y축 방향. 자, 얘는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4만큼. 두 번째 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6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7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자, 다음 2번 문제.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알죠? 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같이 주어지는 그래프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 y는 ax 제곱의 형태로 하면은 축이 어딥니까? 이거 축이죠? 자, 이렇게 포개었을 때 포개지게 하는 어떤 기준선이 되겠죠. 물론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뭘고 이제 수선의 발을 직교하도록 이렇게 직교해가지고 두 이참수식과 만난 점을 뭐 두 개의 점이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같겠죠. 그렇죠? 즉 이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것이 지금 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럴 때 축의 방정식 y는 3x 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은 축이 어딥니까? 뭐 x는 0이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점 0,2가 되는 거죠. 앞에 거는 축의 방정식, 뒤에 거는 꼭지점의 좌표라고 합시다. y는 2 가로 열고 x 더하기 1 가로 닫고 제곱은 축이 어딥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어딥니까? 점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빼기 3 가로 닫고 제곱 더하기 6은 자, 축이 어딥니까? 축은 x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3,6입니다. 3,6. 자, 다음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 이거는 여러분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줘야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x 제곱 6이 되려면 뭐가 돼? 마이너스 3x. 굉장히 복잡해지네. 절반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의 절반이 마이너스 2분의 9, 2분의 3이죠. 그게 제곱이 뭐가 됩니까? 4분의 9가 되죠. 4분의 9 빼기 4분의 9.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좀 과한 얘기고 완전적 수식을 사용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괄호 바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9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4분의 9니까 2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9가 되는 거죠. 자,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의 축은 어디입니까? x는 2분의 3이 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어디입니까? 자,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 점 2분의 3, 2분의 3, 얼마? 2분의 9라고 하는 점이 되죠. 2분의 9라고 하는 점이 되는 겁니다. A가 아닙니다. 9입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그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여 보기 중의 다른 그래프와 포개할 수 없는 것을 찾으시오. 자, 이와 같은 문제에서 아까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것이 딱 하나다. x제곱의 계수만 보면 된다. x제곱의 계수를 보게 되면 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평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평이동하게 되면 겹쳐질 수 있다고 봐야겠죠. 자, 평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의 1입니다. 그래서 요 비읍하고 기억이 어떤 형태로든 평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디귿은 y는 2x제곱인데 x제곱의 2가 됩니다. 2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기 때문에 y는 2x제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억에서부터 비읍에 해당하는 이참수식을 평이동해가지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디귿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참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평이동한 그래프이다. 여기까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이죠. 이 그래프가 점 2, k를 지날 때 k값을 구하라.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항상 수학을 분석할 때는 이렇게 문단을 끊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건을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하죠. 자, 평이동했다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요 이참수식은 뭐가 돼? y는 2x제곱에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y는 2x제곱을 어느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6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이것이 어딜 지나? 2, k를 지나니까 x값이 2일 때 y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k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k는 직접 대입해보게 되면 k는 여기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죠. 4에다가 1을 곱하면 8 빼기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에서 6을 빼니까 뭐가 돼?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그러므로 k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된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수학은 어떤 하나하나의 영어에서 말하는 어떤 문장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처럼 수학은 문장이 아니라 문장 내에 있는 조건을 여러분이 보는 연습이 좀 돼야 됩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이참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일 때 두 점 a, b 값을 구하여라. 문제가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자, 이것에 대한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해야겠죠? 즉, 무슨 말이야? 자, 이것의 꼭지점의 좌표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겁니다. 즉,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인 어떤 이참수식은 물론 x제곱의 그 a니까 y는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 a에다가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6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야겠죠. 이런 형태가 돼야지만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근데 왜 a는 붙입니까? 여기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값은 명시를 해야겠죠. 나머지 b나 뭐 6이라고 하는 값은 이 가운데 있는 어떤 이참수식을 계산하면 그 b나 또는 나머지 값들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풀었을 때 이 값과 이 값이 이 두 이참수식이 같아진다고 봐야겠죠? 같다라고 봐야겠죠? 즉 동일한 이참수식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2,6을 대입해서 만들었을 때는 이와 같은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식입니다. 자, 이걸 풀게 되면 a에다가 가로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자, 빼기 6 자, 풀게 되면 ax제곱에 더하기 4ax에 더하기 4a 빼기 6 자, 주어진 식과 즉 이것이 첫 번째 식이라면 얘가 두 번째 식이라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동일한 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x제곱과 ax제곱 같고 그 다음에 b하고 4a라고 하는 값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6과 그 다음에 4a 빼기 6과 6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이걸 연립해서 푸는 건데 즉 뭐 연립해서 푸는 과정을 하지 않고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이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4a는 12가 됩니다. 12. 자, 그러므로 a는 뭐가 돼? 3이 되겠죠. 3. 그렇죠? 자, 이와 같은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그러므로 b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됩니까? 그러므로 b라고 하는 값은 주어져 있는 식, 즉 하 a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하감 12가 되는 거죠. 12. 자, a값 b값 구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a는 3, b는 12.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두 이참수 y는 x제곱, y는 x제곱 빼기 6x의 그래프이다. 직선 L이 이참수 y는 x제곱 빼기 6x의 그래프의 축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뭐 꼭지점의 좌표가 일단은 궁금하겠네요. 그렇죠? 요 점에 대한 꼭지점의 좌표. 즉 y는 여기다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일단은 x제곱 빼기 6x에서 요거에 대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완전 좌표를 고쳐야 되니까 이거 그 절반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 제곱은 9입니다. 9. 9를 더해서 9를 빼줘야겠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x 빼기 3의 제곱 빼기 9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즉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요 점의 좌표는 요 점의 좌표가 x 좌표가 3이 되니까 요 점의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점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그럼 3을 쭉 올리게 되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요 점의 좌표는 y는 x제곱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9가 되는 거죠. 9. 그러니까 요렇게 이 두 개의 그래프는 평행이동하면 서로 포개진다는 얘기죠. 자, 요렇게 그을 때 9가 요렇게 그을 때 하고 여기서 만나는 9를 요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9가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9가 되니까 요 그래프하고 사실 요 그래프하고는 넓이가 같습니다. 즉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한 넓이하고 요 부분에 대한 넓이가 같겠죠. 당연히.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한 넓이하고 요 부분에 대한 넓이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부분에 대한 넓이는 같겠죠. 왜? 요 부분에 대한 넓이, 요걸 이렇게 포개어 가지고 이동하게 되면 포개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축을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공간과 여기서 나오는 공간이 같겠죠.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넉넉하게 그려그러는데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는 또 같습니다. 즉, 요 부분의 넓이와 결국 요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요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는 거는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한 넓이가 같기 때문에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요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됩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을 뭐라고 할까? 요걸 A라고 하고,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A라고 하면은, 뭐 0, 마이너스 9가 됩니까? 0,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요 점을 B라고 합시다. 요 점을 C라고 합시다. C. 물론 요건 5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 색깔을 칠한 부분의 넓이는 사각형 OABC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요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 자체가 직사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죠? 자, 밑변의 길이가 뭐가 됩니까? A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뭐가 돼? 뭐 5A 이렇게 해도 됩니까? 5A. 물론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이 C가 되는 거죠. 자, AB 길이가 얼마입니까? AB 길이는 얼마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이 되는 거죠. 3. 그 다음에 5의 길이는 9가 되는 거죠. 9. 자, 그래서 얼마 된다? 27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답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가 참 좋은 문제죠? 자,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의 두 꼭지점 AD가 이참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의 그래프 위에 있고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만들어졌네요. 그다음에 두 꼭지점 BC가 x축 위에 있다. 직사각형 ABCD 둘레의 길이가 34일 때 점 A의 좌표를 구하시오. A의 좌표. A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한 좌표를 구할 때 A라고 한 좌표는 X축의 좌표값과 Y축의 좌표값이 있으니까 이 A 좌표의 X 좌표값에 해당하는 것은 B의 X 좌표값과 같겠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x가 있으니까 여기를 a라고 합시다. a. b의 x 좌표값을 a라고 하면 b의 좌표값은 뭐가 돼? a, 0이 되는 거죠? 그럼 a라고 하는 것은 a, 얼마가 됩니까? a, 요 a라고 한 점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라고 하는 어떤 이차함수식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a 값을 대입한 것이 y좌표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라고 하는 값으로 된다. 이게 바로 a좌표 값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BC의 길이하고 AB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AB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가 됩니다. 그렇다면 BC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요 꼭지점의 좌표, 요 AD의 가운데 있는 요 점을 지나겠죠?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이차함수라고 하는 것, 이거 좀 삐뚤어졌네요. 정확하게 가운데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림을 조금 그릴 수 있도록 그래프가 조금 커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좀 마음은 듭니다. 자, A하고 D까지 요 꼭지점을 지나는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 그래프의 축이 되는 거죠. 요 축에서부터 A에 이르는 거리하고 D에 이르는 거리가 같겠죠.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축을 중심으로 포개어서 접었을 때 A하고 D가 일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축에 해당하는 X좌표값과 B까지 거리하고 C까지 거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면은 요 꼭지점의 좌표의 X좌표 값이 B하고 C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이차함수식의 꼭지점의 좌표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자, 꼭지점의 좌표가 x제곱에 빼기 8x. 이거 절반이 얼마입니까? 절반이 마이너스 4죠? 그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16.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필요하다겠죠? 마이너스 x제곱 빼기 8x에 더하기 16. 자, 마이너스 16이 바깥으로, 괄호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게 되면 플러스 16.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에 플러스 16. 자, 즉, 꼭지점의 좌표는 어디다? 꼭지점의 좌표는 4,16이라고 하는 점이 된다. 4,16. 그렇죠? 즉, 요 점의 x좌표 값이 뭐가 된다? 요 점의 x좌표 값이 4라고 하는 겁니다. 4. 그렇다면, BC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A하고 4, 축에 해당하는 X좌표 값이 4가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됩니까? 4에서 A를 뺀 것이 되겠죠? 그렇죠? 왜 4가 더 크니까 A보다. 즉, BC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요 축과 B 사이 거리 2배가 되겠죠? 왜? 축과 B까지 거리하고 축과 C까지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BC의 길이는 무엇이 된다? 4에서 A를 뺀 것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냐? AB의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뭐의 길이? BC의 길이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겠죠? 왜? AD, BC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AB, CD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AB의 2배, 그 다음에 BC의 기리의 2배. 그래서 이 AB, 이 BC. 이걸 한꺼번에 나타내는 이 가로열고 AB 더하기 BC. 요 길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34가 된다는 얘기요. 둘레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AB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AB 길이는 여기에 대해서 Y좌표 값,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 Y좌표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A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A. 이것이 AB 길이가 됩니다. BC 길이는? BC 길이 방금 전에 구했죠? 이걸 풀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8 빼기 2A. 그렇죠? 이것이 뭐라고 됩니까? AB 더하기 BC. 그렇죠? 자,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는 얼마가 됩니까? 17이 됩니까? 17? 자, 그렇다면 이걸 풀게 되면 A에 대한 2차식입니다.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더하기 A의 2항의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9. 여기가 좀 계산이 잘못됐네요. 8이 하나 여기, 8 빼기 2A. 여기가 지금 내가 지금 여기를 좀 옮겨 적으면서 요게 지금 혐의로 났네. 이게 8A인데.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6A가 되죠? 6A가 되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2항에 정리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A제곱 빼기 6A 더하기 9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A에 대한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죠? 어떻게 됩니까? A 빼기 3의 제곱은 0이 됩니다. 그러므로 A는 뭐가 됩니까? 그러므로 A는 3이 되는 겁니다. A를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A 좌표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A라고 하는 값은,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것은 3, 뭐가 됩니까?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3, 8에 24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15라고 하는 값이 되죠? 그러니까 A 좌표 값은 3, 15라고 하는 값이 구해집니다. 이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